제일 중요한 심방세동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심방세동은 왜 치료를 하느냐? 심방세동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중풍,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이라는 것은 머리의 혈관이 막힌다라는 뜻입니다. 심방세동에서 뇌경색이 왜 생기느냐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심장은 이렇게 수축을 하는데 심방세동 환자는 이 심장 중에 심방이 이렇게 떨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물주머니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주머니에 물을 이렇게 짜면 물주머니에 물이 전부 다 나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짜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좀 고여 있겠다, 그죠? 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죠. 그러면 심장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심장이 이렇게 떨리면서 혈액이 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굳습니다. 쉬운 말로 피떡이 생긴다고 하고,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혈전이 생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혈전이 이 심장 안에만 있으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만, 이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주는 장기거든요. 이 혈전이 온몸으로 피를 보내줄 때 떠내려가 버리면 혈관을 탁 틀어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머리입니다. 심장에서 경동맥이라는 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해 주는데, 이때 혈전이 경동맥을 통해서 머리에 있는 혈관을 막아버리면 뇌경색, 중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에서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뇌경색이 됩니다. 그 외에도 아까도 제가 심방이 아주 수축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근육이 커지듯이 심장도 운동을 많이 하면은 커집니다. 근데 근육 운동 같은 경우, 뭐 헬스 같은 경우에 운동을 했다가 쉬었다가 하는데, 심장은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쉬질 않거든요. 쉬지 않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심장이 지치게 돼서 심부전, 심장 기능 부전이 생깁니다. 그 외에 두근거림이라든지 어지럼증, 실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도 심방세동의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의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위험한 합병증인 뇌경색, 중풍을 예방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이 중풍을 예방하는 방법은 피떡,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치료가 되는데요. 이걸 항응고 치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물 키는 약을 드시는 겁니다. 평생 드시는 거죠. 그 외에 증상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증상 조절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맥이 빨라서 두근거림이나 뭐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맥박 조절이 주된 조절이 되고요. 이거는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그냥 증상 치료만 하는 거고요. 이제 근본적인 치료로 들어가면 이 부정맥을 없애는 치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정맥을 없애는 치료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약을 쓰는 방법, 전기 충격을 통해서 부정맥을 일시간에 없애는 방법, 그리고 이 부정맥이 생기는 부위를 찾아서 찢어서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약을 쓰는 방법은 항부정맥제라는 약을 써서 이 부정맥을 없애는 건데, 항부정맥제는 부작용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에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외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처럼 왜 전기 충격이 이렇게 팡 하는 이런 충격기가 있는데, 이거를 전기적 동률동 전환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우리 뭐 전자제품 같은 거 고장나면 제일 처음 해보는 게 껐다 키는 건데, 심장의 전원을 껐다가 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부정맥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심장에다가 혈관을 통해서 전기줄을 넣어서 잘 생기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쪽을 이 고주파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아주 차가운 온도를 통해서 이 나오는 부위를 다 찢어서 없애서 이 전기 신호가 아예 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전극 도자절제술은 예전에 비해서 아주 성공률이 많이 높아져서 요새는 이 전극 도자절제술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 외에 이 동반질환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을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동반질환 관리라는 것은 기존의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들을 계속 관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적절한 운동, 그리고 체중을 유지하시고, 특히 술을 포하시고 드시더라도 과음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중에 적절한 운동이라고 하면 사실 모호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적절한 운동이라는 거는 이 운동을 하실 때 내 이름 석자 정도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집 주소는 숨이 가빠서 한 번에 다 말씀 못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방세동은 초기에는 증상이 흔하지만 오래되게 되면 오히려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 부정맥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방세동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뇌경색에 대한 예방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전 동영상에서 제가 부정맥에 대한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손목에 보면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 진맥하던 그 똑같은 위치에 이 요골동맥이라고 하는 데인데, 손가락을 지그시 대면 이 맥박을 측정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맥박을 측정해 보면 1분에 몇 번 뛰는지도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이 규칙적으로 뛰는지 아니면 불규칙하게 뛰는지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근거림이라든지 어지럼증, 이런 부정맥과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자기 손목에다가 손가락 2개를 얹어서 맥박을 측정해 보면 실제로 이 증상이 부정맥과 연관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지럼증이라든지 아니면 두근거림이라든지 이런 증상은 다른 질병에도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게 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맥박을 측정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부정맥은 말만 들었을 때는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려운 병이 아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